Audio Jungle.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4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네이버 포탈에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쟤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 평화 쇼쇼쇼를 하고 있는지 네이버 보면 답이 다 나오죠. 그래서 들어와 봤더니 역시나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라고 막 진짜 엄청나게 뽐뿌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뉴스로 링크되어 있는 이 언론사 이름을 보면 연합뉴스, 경향, 뉴스원, 연합, 뉴시스, YTN, 데일리안, 뉴스원 다 좌빨 언론사입니다. 좌빨 언론사예요. 그리고 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지 이 제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와대에선 핵실험장 폐기 등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힘 받는 평화협정 구상. 비핵화 의지 확인. 평화협정. 종전선언 하려고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다가 제가 보기에는요. 이러다가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냥 확 우리 지금 오늘부터 연방제 하기로 선언합니다. 이렇게 막 갑자기 기습적인 연방제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차례 핵실험을 했었던 이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이 네이버 포탈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평화를 선언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연방제를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암시적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제목을 보시면요. 북한이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동결을 선언했다. 동결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과제는 핵무기 폐기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뭐냐면요. 이 남한과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핵 동결입니다. 동결. 우리는 지속적으로 저 주사파 보궐 정부와 북한에서는 핵 동결을 주장해 왔고 그 다음에 자 미국에서는 핵 동결이 아니라 CVID 핵 폐기 그냥 폐기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항구적인 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뉴스 기사를 보실 때 이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이 제목만 본다 하더라도 이 뉴스가 무엇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남한과 북한, 남한의 주사파 정부와 북한에서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주장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핵 동결과 단계적 비핵화입니다. 핵 동결과 단계적 비핵화. 핵 동결은요. 핵을 폐기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시간을 벌겠다.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얻어낼 거 얻어내고 시간을 벌어서 꼼수를 쓰는 그런 시간을 벌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단계적인 비핵화죠. 이 단계적인 것도 결국에는요. 동결과 똑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다. 말장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부터 지난 30년간 북핵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주장해 왔던 것이 바로 핵 동결과 단계적인 비핵화였습니다. 30년간 안 된 거예요. 저거는 30년간 핵 동결과 단계적인 비핵화가 30년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비핵화를 할 건데 언제 단계적인 비핵화는요.
3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계속 단계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쟤네들은 핵 동결과 단계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냥 시간 끌기다. 시간 끌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 동결과 단계적 비핵화의 반대의 표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핵 동결과 단계적 비핵화의 반대말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핵 폐기, 그 다음에 즉각적이다. 단계적 비핵화가 아니라 즉각적인 비핵화, 일시적인 비핵화. 그 다음에 일시적인 비핵화 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계속 이게 완벽하게 비핵화가 되었는지 검증이 가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즉각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핵을 한번 없앴기 때문에 다시는 핵을 못 만들게 하겠다. 항구적인 비핵화. 그래서 항구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그 미국에서는 CVID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CVID.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를 보실 때 그 뉴스 기사의 내용이 핵동결, 단계적 비핵화 이런 말들이 들어와 있다. 또는 단계적 비핵화를 암시하는 말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할 때는요. 아, 이것들이 위장 평화쇼 하고 있네. 선동하고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예를 보시면요. 제목이 이렇죠. 일단 동결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남은 과제는 다음 단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단계적인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단계란 말 안 써 있지만. 자, 이런 뉘앙스의 말들은 이것들이 지금 위장평화쇼, 그 다음에 정전쇼 이런 거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기사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안 속죠. 야, 지금까지 30년간 핵동결 단계적 비핵화 해왔는데 도대체 그 단계적 비핵화는 언제 끝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니까 SBS에서는 이렇게 실드를 칩니다. 북한이 위협이 없으면 핵 사용 안 하겠다. 다만 기존의 핵무기는 보유하겠다라고 이렇게 실드를 쳐주고 있어요. 아니, 핵무기를 갖고 있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그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VOA 밀개 소리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주한미군 철수 조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게 진짜로 사실인지 아닌지 또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VOA에 직접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곳이 평화적인 제스처이며, 전적인 그 비핵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들과 달리 이 미국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비핵화 의지가 아니다. 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실소가 나왔습니다. 이 VOA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국의 속마음을 딱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VOA에 들어와서 기사를 확인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북한이 저런 식으로 위장 평화쇼, 위장 핵 폐기쇼죠. 저 30년간 해왔습니다. 쟤네들 위장 핵 폐기쇼. 자, 김일성 자연사 현황 제가 예전에 방송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요. 자, 91년도에 미군이 전술핵을 철수하고 나서 바로 뒤통수를 치고 핵을 만들다가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93년도에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가 94년도에 핵동결 여기도 지금 이미 이때 핵동결 했어요.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입니까? 핵동결 했는데 94년도에 핵동결 합의하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계속 뒤통수를 치다가 남북 정상회담 하기 바로 직전에 김일성이 의문의 심장 발작으로 인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 사망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어 가지고 1차 북핵 위기가 종료되는 듯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2년도에 북한에서 이 우라늄을 고농축하다가 또 딱 걸려가지고 이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 것이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었죠. 9.19 공동성명.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경수로 지원해주고, 돈 퍼다주고, 그 다음에 기름 갖다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마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우리가 핵 동결입니다. 핵 폐기가 아니고요. 동결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 발표하고 뭐 이것저것 막 다 자기네들 필요한 이득을 다 취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바로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뒤통수를 또 이렇게 쳤습니다. 뒤통수를요. 9.19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파괴하고 NPT 핵 확산 방지 조약과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다시 가입하는 것, 이게 조건이었는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 공동성명을 하는 조건으로서 우리가 중유제공 기름을 엄청나게 갖다 줬고, 대북송전 30년간 19조 원의 비용에 해당되는 대북송전을 공짜로 했고, 또 경수로 무상 제공,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뜯어갔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발판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단행한 게 아닙니까? 이미 북한이 핵 동결, 핵 폐기, 이러한 그 위장 평화쇼, 위장 핵 폐기 쇼를 하면서 뒤통수를 쳤던 전과가 무수하게 있습니다. 무수하게 있습니다. 바로 몇 년 뒤도 아니고 그 돈 모아가지고 바로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단행했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2007년도 2.13 조치가 단행된 겁니다. 2.13 조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다시 한번 9.19의 공동성명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조치로서 2007년도에 이런 것을 한 것이죠. 2007년도에 2.13 조치, 2006년도에 그 1차 핵실험 감행한 이후에 하게 된 것인데요.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야, 니네 한다고 약속해놓고 왜 뒤통수 쳤냐.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라라는 것을 확약을 하는 차원의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북한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뒤통수를 쳐왔던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9.19 선언, 9.19 공동성명, 이런 거, 그 다음에 2.13 조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 변희재 씨가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워치에서 이 변희재 씨가 설명해 주는 걸 듣고 2.13 조치라는 게 있었어? 9.19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었어? 거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이거는 9.19 공동성명과 2.13 조치는요, 북한이 얼마나 뒤통수를 쳤는지에 대한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14 공동선언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건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뒤통수의 흑역사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널리 알려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 그렇게 2007년도 2.13 조치로 확약을 받고 나서 2008년도에 뭘 했느냐. 영변 핵시설을 폭파하는 쇼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2008년도에 CNN 등을 불러다가 생중계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런 조건으로서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었는데 바로 다음에 2009년도에 뭘 했습니까?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2차 핵실험, 여러분 진짜 정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진실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차 핵실험을 단행해서 뒤통수를 빡 쳤습니다. 그죠? 뒤통수를 빡 쳤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야, 니네 핵폐기 한다고 했잖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하고 한 게 2.13 조치였습니다. 2월 13일 날 2.13 조치. 자, 그래서 알았어, 우리 핵 안 만들게 이러고 했다가 2008년도에 그래 알았어, 우리 그 핵 안 만들겠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으로 영변 냉각탑 핵시설을 파괴할게 하고 전 세계 방송국들 불러다가 CNN 불러다가 공개를 했죠. 폭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테러 지원국에서 그 해제가 되는 그런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또 이렇게 영변 핵시설 폭파해놓고 이런 폭파쇼, 핵시설 폐기쇼를 한 그 다음에 2차 핵실험을 강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2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2010년도에 무슨 지랄했습니까? 연평도 포격 사건과 천안함 폭침
제가 지금 용어를 제대로 썼죠. 폭침 사건,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랄을 하다가, 북한에서 그 지랄을 하다가 2011년도에 결국에는 김정일이가 의문의 사망을 당했습니다. 의문의 자연 사망을 당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렇게까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좀 운이 좋았어요. 어떤 식으로 운이 좋았냐면요. 2008년도에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오바마. 여기다 써야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한 게 뭡니까? 전략적 인내 아닙니까?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이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 미국도 오바마가 간첩이에요. 오바마가 간첩. 대통령이 간첩입니다. 북한이 2008년도에 이렇게 쇼를 했었던, 핵시설을 폭파했었던, 쇼를 했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이미 다 닳아서 쓸모가 없어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해봤자 이것은 실질적인 핵폐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핵화 의지라고 볼 수 없다라고 미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비핵화 의지와 곧바로 연결짓지 말아야 한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2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완성해 실험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건 정치적인 결심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선언일 뿐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6차례 핵실험으로 붕괴 위험까지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발표에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긍정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장 일부 갱도가 이미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실험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폐기한다 라는 발표를 너무 긍정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고 이 힐 차관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핵 개발 공정을 마쳤으니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이 혹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힐 차관보가 그 열망을 버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켜는 봐야죠. 앞서 김정은은 핵무기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말이죠. 아직은 지켜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핵 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결을 비핵화로 본다는 뜻을 나타낸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에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즉 미국에서는 동결을 비핵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선을 그은 것이죠. 자, 복습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바라는 비핵화는요. 즉각적인 핵폐기, 즉각적인 핵폐기, 단계적인 비핵화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힐 차관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핵실험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실험을 안 하겠다라는 기술적인 맥락을 얘기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 라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의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제대로 미국에서는 제대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정신이 나간 이 평화파리 종전파리 하고 있는 이 정신이 나간 주사파 보궐 정부나 지금 저렇게 정신없이 북한이 핵 폐기한대 라고 막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거지 미국에서는 북한의 그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속고 두 번 속으면 병신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이냐고요. 병신이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또 속으면 집단으로 단체 기합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 집단으로 단체 기합 받아야 정신 상태가 다 썩었어. 집단으로 기합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북한이 지난 30년간 우리 대한민국과 동맹국인 미국의 뒤통수를 빡쳐왔던 그런 꼼수의 역사, 뒤통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북한에서 이 핵실험장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핵폐기 쇼다.
위장평화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